네, 안녕하십니까. 화재감시평가 산업기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스화재 조사 기법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스화재 조사 기법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분류 파트가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고압가스를 구분합니다. 보시면 압력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축가스, 용액가스, 액화가스 이렇게 있고요. 압축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를 그 상태로 압축을 하는 거고, 액화되기가 어려워서 기체 상태로 압축을 하는 가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산소, 메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해가스는 그 가스가 독특한 성질 때문에 용매에 용해를 식혀서 보관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세틸린 있고요. 그 다음에 액화가스는 압축하여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가스입니다. 보면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프로판, LPG, LNG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것들이 다 액화가스에 들어가고요. 암용액은 말 그대로 상태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소성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아는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는 말 그대로 탈 수 있는 가스들. 공기와 혼합 시 연소하는 가스들이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한 10% 이하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사 7호, 그러니까 하한 값이 4%, 그 다음에 상한 값이 75%,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아세틸린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그 기체에 해당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는 연소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가스입니다. 그 말 그대로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들이고, 산소, 염소가 있고, 불연성 가스는 연소되지 않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위험한 가스들을 보관할 때 이 불연성 가스를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 불연성 가스를 같이 넣어서, 왜냐하면 연소가 되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쓰는 가스들입니다. 보면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가스들이거든요. 연소가 되지 않는 가스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PG와 LNG고요. LPG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죠. LPG와 LNG는 주성분이 프로판이랑 부탄으로 되어 있고요. LNG는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LPG 특징은 공기보다 무겁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그다음에 두 개 다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그 LPG나 LNG가 유출이 됐을 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취제가 첨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둘 다 액화가 되면 부피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B점이 약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냉동시설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 또 LNG는 발열량과 청정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천연 고무, 페인트, 테이프들을 녹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바뀌었네요. 하다가 설명을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잘못 기입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LNG 같은 경우에 B점이 약 마이너스 162도, 그 다음에 그리고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냉동 시절에 사용되고, LPG의 경우 발열량과 청정성이 우수해서 우수한데, 반면에 이제 고무나 페인트, 테이프를 녹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는 무겁고 LNG는 가볍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얘는 무겁고
얘는 공기보다 가볍다. 핵심이고, 주성분이 메탄,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 부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팅과 역할인데, 리프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가스버너에 불을 딱 켰었을 때 뜬다는 거예요. 불이 그 나오는 그 노즐의 상단에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가 먼저 올라오니까 그 뒤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노즐보다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리프팅이 발생하고, 역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연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가스 유출 속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즐 하단까지 불이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본다면 리프팅은 연공, 그러니까 그 불이 나오는 구멍이 작다. 그다음에 역하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연공과 가스 압력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도 그렇고. 연공이 작고, 그다음에 가스 유출속도는 빠르고, 가스 압력은 높고, 반면 역하는 크고, 느리고, 낮고. 노즐 구경은 리프팅은 크고, 역하는 작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블로우프라고 있는데, 그 불꽃주의 기저부 쪽에 공기 움직임이 빨라져서 불꽃이 우리가 가스 버너를 켜보면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갑자기 버너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꺼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확염은, 밑에 보니 확염은 연소기기에 LP가스 연소 시 버너의 공기량이 부족하여 황적색 불꽃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확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더 붉은 색깔, 황적 색깔의 불이 나온다는 거죠. 가스 버너에서. 만약에 공기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용기입니다. 가스 용기는 이제 색상으로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보면 산소는 백색, 암모니아도 백색, 그 다음에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염소는 갈색, LPG와 기타 가스들은 다 회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스가 많이 누출을 하면은 이제 물로 중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가스 누출 시 가성소다 수용액 또는 분말로 이렇게 중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색상 같은 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산소 백색, 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그다음에 염소 갈색, LPG 기타 회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스를 담아주는 고압가스 용기에 파손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내부 압력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다음에 용기의 재질이 자체가 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압가스 용접 부분이 불량인 경우에 이 용기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소화원 화재 조사 기법입니다. 미소화원은 말 그대로 작은 불씨예요. 작은 불씨, 담배 불씨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미소화원들은 주로 무염연소의 발화 형태를 일으켜내고요. 이런 무염연소를 다른 말로 하면 훈소라고 합니다. 훈소와 무염연소는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연소예요. 그러니까 무염연소의 특징, 훈소의 특징은 불완전 연소 반응으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다. 일산화탄소는 완전 연소를 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발생을 하죠. 일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열량이 적고 연소 시간이 길어 국부적 신부화재,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깊게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판자 등의 구멍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증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무염연소는. 그래서 이 무염연소가 위험연소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 예로 들면 담뱃불 화재 같은 경우, 담배를 저희가 피고 버렸어요. 버리면 그 담뱃불에서 떨어지는 불씨가 어떤 물체의 가연물에 접촉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접촉을 해서 훈소가 진행되고, 그 훈소가 된 다음에 어떤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입이 되면서 착염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불씨가 점점 커져서 출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소가 잘 되는 물질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훈소가 잘 되는 물질.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것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자, 식물성 물질. 대체로 섬유나 면이나 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훈소가 잘 되고요. 또는 열경화성 물질인데, 열경화성의 반대말이 열가소성입니다. 뒤에서도 한번 다룰 거지만, 열경화성은
이 불로 인해서 어떤 변형이나 형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은 물질인 거예요. 유연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 이 열 경화성이 불에 타게 되면 그다음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에 의해서 변형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학물질 화재 조사입니다. 화학화재는 대체로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자연발화, 그 다음에 화합발화, 인화, 폭발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발화겠죠. 네, 자연발화. 이 자연발화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이 있습니다. 이 산화열은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자연산화하는 것들인데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런 천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석탄 이렇게 불이 잘 붙는 물질들과 그 다음에 요오드 값의 기준으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죠.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이면 건성유고 100에서 130 사이면은 반건성유라 부릅니다. 반건성유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옥수수 기름, 그 다음 콩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반건성유에 포함이 되죠. 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산화열. 그 다음에 분해열은 말 그대로 자연 분해로 발생하는 분해열이 축적돼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발화 현상이고요. 대체로 보면 이 오류 위험물들, 자기 반응성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니트로셀룰로스, 그다음에 셀룰로이드류 이런 것들이 질산 에스테류 이거 빠졌지만 여기에 셀룰로이드 말고 네, 질산 에스테류로 대체로 오류 위험물이 이 분해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흡착열, 물질이 주위의 기체를 흡착하면서 생기는 열인데 보면 이제 탄소 분말류가 들어가요. 보면 유연탄, 활성탄, 목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합열은 HCN이라 불리는 시아나수소와 산화에틸렌이 들어가고, 네, 발효열은 퇴비 먼지들이 납니다. 이 자연발화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자꾸 보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 특히 이 건성류, 반건성류 부분은 이 자체만으로도 따로 또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오드 값에 따라서 어떻게 이 건성류와 반건성류가 또 구별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발화의 조건은 어떻게 하면 이 자연발화가 잘 되나 보면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그 다음에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 이거는 이제 불이 잘 붙는 물질 특징 중에 하나죠.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주위 온도가 높고 열 전도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것. 수분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기가 너무 없는 것보다 적당한 수분기가 있는 그럴 때, 그러니까 여름에 습기 많을 때, 이럴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습기 많을 때. 그런 조건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 거. 표면적이 넓으면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열 축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안 되는 밀폐되는 공간. 통풍이 잘 되면 열이 축적이 되지 않겠죠. 바람에 의해서 유동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발화의 조건의 큰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열 축적이라는 부분인데, 열 축적이 잘 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수분이 존재하고, 표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안 되는 밀폐되는 공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연발화가 잘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보니까 그 빨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빨래방 이런 데서 은근히 자연발화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빨래를 돌리면 주위 온도가 더 높고 수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잘 타는 물질들이 있죠. 이불이나 이 빨래들, 면 소재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자연발화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화재입니다. 아까 플라스틱 화재 저희가 그 전에 뭐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이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열 가소성은 말 그대로 유연한 물질이에요. 가소성, 유연한 물질이고 열 경화성은 유연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열 가소성의 경우 액상으로 변화가 되며 변화 및 변형이 되며 금방 또 다시 굳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플라스틱류입니다. 하지만 열 경화성은 가열을 하게 되면 원형이 변화되지 않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거고요. 대표적인 물질들로
폴리머 땡땡땡 이렇게 들어간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거의 다 열 가소성 물질들이에요. 열 가소성. 근데 이 열 경화성은 대표적으로 땡땡땡 뭐 수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명칭들이 보면 원료들이 보면 폴리에스테르 대신 이 폴리에스테르는 폴리 땡땡땡으로 들어가지만 열 경화성에 포함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면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요소 수지,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 이렇게 수지, 뒤에 수지가 붙고, 얘의 경우 폴리가 붙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폴리에스테르는 열 경화성이다. 이 정도 말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발화 메커니즘은 뭐 흡열,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나온 가스들이 혼합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발화가 되고 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 감식입니다. 폭발 감식은 폭발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겠죠. 근데 가스 폭발과 백드리프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백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소방관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막혀야 돼. 막히고 막힌 공간에서 얘가 공기가 없어서 이제 불이 죽게 되겠죠. 공기가 없어서 불이 죽게 되는데 갑자기 그 밀폐된 공간에 시원한 공기가 확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불이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그런 현상이 백드래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폭발이긴 하지만 성질이 좀 다르죠. 보면 유리창 파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이 없는 심한 곡선 형태를 띠는 게 백드래프트고 가스 폭발의 경우 리플마크, 저번에 우리가 유리의 그 파기 형태를 봤을 때 리플마크, 물결 무늬의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봤죠. 그 다음에 우리 폭발의 경우 유리가 유리가 깨질 때 어떤 형태를 띠는지도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원래는 열로 인해서 그냥 깨지게 되면 뭐 둥글고, 그 다음에 매끄러운 표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폭발로 하게 되면 되게 날카로운 그런 형태의, 그런 각이진 형태의 그런 파편들이, 유리 파편들이 생산된다는 거를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보면 또 그을음이 있고, 가스 폭발은 없고 폭발 시기 어떻게 되냐면 백드리프트 보면 먼저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불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 밀폐된 공간에 공기가 싹 들어오게 되면서 연소가 진행이 되고 그게 급격하게 진행하게 되면서 폭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스 폭발은 먼저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거죠. 일반적인 폭발이 다 이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발이랑 또 비교해야 될 게 이 섬광화재라고 있는데 이 섬광화재는 폭발이 아니에요. 폭발이 아니고 왜냐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예요. 압력파 없이 분진, 가스, 가연성 액체, 유증과 같은 가연물을 통해 신속 확산되는 그냥 화재입니다. 화재. 그냥 이거는 그냥 폭발이 없는. 그러니까 압력파가 없어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폭발의 그런 급격하고 엄청난 그런 굉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없고 충격파를 주는 게 없고 그냥 불만 타는 거예요. 빠르게 불만 타는 거예요. 이게 섬광화재입니다. 플래시 파이어라고도 부르는 이 섬광화재. 그 다음에 방화화재 조사 기법입니다. 자, 방화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일 방화는 가족 간의 다툼 등 인간관계에서 기인이 되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가족끼리 막 싸워서 일어나는 방화들, 집안 내부에서 그냥 갑자기 불을 질러버리는, 화를 주체를 못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단일 방화고, 연속 방화는 두 곳 이상 여러 곳에 그냥 바로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기도 불을 내고 여기도. 근데 이게 냉각기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러니까 중간에 휴식이 없이 그냥 여기도 불 내고 저기도 불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연속 방화는. 근데 연쇄 방화는 3회 이상 불을 지르고 방화 시기 사이마다 냉각기를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연쇄가 들어간 것들도 뭐가 있죠? 연쇄살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연쇄살인도 보면 처음에 사람을 그쪽에서 죽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속에 들어가는 거고, 연쇄는 사람 한 명 죽이고 또 며칠 있다가 쉬었다가 또 누군가를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연쇄 방화도. 말 그대로 살인이란 말이 방화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쇄 방화의 조사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사하였다 라고 했어요. 이 연쇄 방화가 일어나면 이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냐. 첫 번째, 연고감.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해 건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리감이라고 해서
행위자의 이동 경로 및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길을 잘 알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행적조사는 이 발생 시간, 그다음에 목격자, 당시 행동 수상자가 뭐였는지, 누구였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화 행위자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위자 동태 파악 및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알리바이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게 더 핵심이겠죠. 요것들. 그러니까 연고감, 지리감, 행적조사, 방화 행위자 조사, 알리바이. 이거를 5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재 행방을 알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화 의심, 상황 판단 증거라고 해서요. 방화가 의심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겠죠. 보면 휘발유나 신호 등 연소 촉진제, 그러니까 연소가 빠르게 되기 위한 물질들이 사용된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2개소 이상의 독립된 발화 지점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불이 원래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저쪽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발화된 것 같고 여기서도 발화된 것 같고, 너무 그 동떨어져서 이렇게 불이 난 것 같은, 불이 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방화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연소 경로, 이거랑 좀 연결이 되겠죠. 독립된 발화 지점과. 그 다음에 연소 시간에 비해 넓게 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휴일 또는 주말에 화재가 또 많이 난다고 해요. 방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동일 건물에 불이 붙었는데 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예전에 왜 강릉에 그 정자, 그러니까 유명한 정자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님 2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그 강원도에서 강릉에 정자에 불이 나서 문화재. 근데 그게 첫 번째 화재 때 불을 잡았다가 뒤에 또다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혹시 이게 방화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동일 건물에 불이 나서 한번 껐는데 또 거기 또 불이 난다. 그럼 한번 방화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촬영화재 조사 기법입니다. 촬영화재의 특징은 화재 하중이 높다. 그러니까 탈 게 많죠. 차량은 뒤에 기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 자체도 타기 좋은 그런 큰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탈 수 있으니까 화재 하중이 높고, 그 다음에 차량이 어차피 밖에 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하거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외기가 개방되어 있어서 공기가 막 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연소를 함으로 연료 지배형 화재다. 그러니까 탈물질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공기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예요. 어디서 불이 났는지 조사하기가 사실상 힘들죠. 왜냐하면 불이 빨리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번 붙으면 어디서 불이 붙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 화재 같은 경우에 발화 유형이 있는데 역화가 있고 후화가 있고, 예전에 한번 또 역화, 후연해서 제가 한번 다뤘어요. 역화 같은 경우에는 연료계통이고, 후연 같은 경우에는 배기계통에서 불이 붙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상세하게 한번 보면 역화 같은 경우에는 백파이어라고 부르던데, 연소기에서 혼합가스가 폭발을 해서 기화기 쪽으로 화염이 전파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화기. 말 그대로 기화는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으로 화염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시스템까지 다 알아버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외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역화는 연소기에서 혼합가스 폭발해서 기화기 쪽으로 화염이 전파되는 그런 게 역화구나. 그 다음에 후화는, 애프터 파이어는 실린더 안에 불완전 연소된 혼합가스가 배기 파이프나 소음기에 들어가서 고온의 배기가스와 혼합 또는 착화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과하 레이싱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고속 공회전이 일어나서 엔진 회전수가 증가를 합니다. 원래 운전 초보자들 처음에 운전하면 이런 거 많죠. 저도 예전에 운전 초보일 때 차가 정지인지 모르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제 막 우웅거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엔진 오일이라든지 라디에이터 온도가 급상승하여 과열이나 발열이 일어나는 그런 게 과하 레이싱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파이어는 차량 엔진 점화 플러그 불량으로 유효 불꽃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를 폭발과 그런 걸 주기 위해서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 놨는데 불꽃이 붙지 않아서 이제 그 가연성 가스 남아있는 체류가 된 거예요. 차 안에서. 그 연료 계통에서.
그러니까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고온의 촉매 장치에 모여서 연소를 하는. 그러니까 연소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연소를 하는 거예요. 이 미스파이어.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될 부분이 안 붙고 가스가 그대로 흘러 지나가서 다른 부분 촉매 장치에 모여서 연소를 하는 그게 미스파이어고. 그다음에 로넌 현상은 아이들링 조정 불량으로 엔진 전원 꺼져도 계속 엔진이 회전하는. 그 아이들링이 뭐냐면 차량 시동을 켠채 정지한 상태예요. 시동 우리 켜놓고 정지할 수 있잖아요. 파킹을 해놓든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파킹을 해놨는데도 엔진 전원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엔진이 회전하는 거예요. 차량 결함이겠죠. 이런 거 자체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화가 될 수 있다. 발화는 역하, 후하, 과레이싱, 미스파이어, 그 다음에 런온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 역하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냐? 엔진 온도가 낮거나, 그 다음에 혼합가스 혼합비가 희박하거나, 그 다음에 흡기 밸브 폐쇄가 불량일 경우거나, 아니면 연료 중에 수분 혼합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역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외우는 게 제일 알아도 외워야 돼요. 어차피 시험을 치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들어가기 전에 축전지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납축전지가 있고요. 납축전지는 양극에는 과산화 납이 들어가 있고, 음극에는 그냥 일반 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황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황산을 넣은 축전지가 이제 납축전지입니다. 이 납축전지는 이제는 잘 안 쓰는 전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게 옛날 전지 형태가 납축전지고,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알칼리 축전지와 MF 축전지인데, 알칼리 축전지는 이 전해액, 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주로 선반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인 게 이제 알칼리 축전지고요. 그 다음에 MF 축전지는 극파되는 납칼슘으로 되어 있어 가스 발생이 적고 전해액이 필요 없어 자기 방전이 적은 그런 축전지가 MF 축전지입니다. 이것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주요 발화 원인은 이제 배터리 전원이 주로, 요즘 테슬라 이런 데서 불 많이 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선 전련 피복이 손상이 왔다든지, 부품 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오디오나 저희 핸드폰 충전 이런 것도 요즘 차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추가된 차량 그 액세서리 같은 데서 이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G 차량 화재인데, 차량을 보면 차량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충전 밸브, LPG 관련해서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냐? 충전 밸브, 그 다음에 송출 밸브, 그 다음에 액면 표시 장치 이렇게 있는데, 충전 밸브는 말 그대로 LPG를 충전할 때 쓰는 밸브겠죠. 그 용기 내 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24kg 센티미터 제곱 이상일 시 안전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송출 밸브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 연소실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밸브인데, 그러니까 용기에 충전된 가스 연소실로 보내주는 말 그대로 송출해주는 밸브인데, 과류 방지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유출을, 그러니까 과하게 또 유출되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방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액면 표시 장치는 말 그대로 LPG 충전할 때 너무 많이 충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 안에 충전된 가스 양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LPG 연료 탱크의 밸브의 색깔이 또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위에 보시면 제가 여기 해놨죠. 이 산소는 백색이고 LPG 보면 회색이라 되어 있죠. LPG 회색 똑같습니다. LPG는 회색이고 충전 밸브는 녹색이고, 그 다음에 기체 송출 밸브는 황색이고 액체 송출 밸브는 적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는 애는 녹색, 좋은 애는 녹색, 이렇게. 그 다음에 기체와 액체가 있는데 액체는 적색, 액체는 적색, 기체는 황색,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다뤘던 여기서 보면 연소기에서 혼합가스가 폭발해서 기화기 쪽으로 화염이 전파되는데, 이 기화기가 뭐냐? 기화기는 말 그대로 액상의 LPG를 기상의 LPG로 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게 말 그대로 기화기라고 하는데, 이 기화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조합 기능, 감압 기능, 증발 기능, 이런 게 있답니다. 조감증. 조감증이 있구나. 조감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런 차량의 작동 원리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야화재 조사 기법입니다. 임야화재는 말 그대로 산림에서 나는 그런 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에서 나는 화재. 보면 이 임야화재 종류가 있습니다. 임야화재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이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나무의 제일 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밑단이 이제 지중화인데 낙엽 밑에 있는 유기질층 등이 연소를 하는 거예요. 지중화. 그러니까 뭔가 그 낙엽이 있으면 그 낙엽 밑부분 땅바닥 땅 쪽에서 뭔가 불이 나는 그런 게 지중화고요. 지표화는 말 그대로 지표에 있는 낙엽과 그다음에 지표류나 아니면 지상의 관목층이나 건초 등이 그런 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화 지표화는 나무의 밑부분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수가나가 이제 나무에 우리가 눈에 흔히 보이는 나무의 그 부분에서 불이 나는 건데 수가나는 나무 줄기가 연소를 하는 겁니다. 나무 줄기. 그다음에 수가나보다 높이 있는 나무의 윗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연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야화재가 쉽게 퍼지기 위해서는 이 수가나가 돼야 더 쉽게 퍼지게 높은 곳에 있으면 바람을 타고 불씨가 넘어가서 옆에 있는 또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우고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수가나입니다. 말 그대로 수간은 많은 가지와 잎들로 이루어진 줄기의 윗부분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야화재 연소 진행 방향입니다. 보면 전진하는 산불이 있고 후진하는 산불이 있고 횡진하는 산불이 있는데 자 전진은 말 그대로 전진하는 거니까 빠르겠죠. 후진하는 것과 느리고 횡진은 그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방향은 전진 산불은 앞으로 빨리 가는 산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으로 같이 가야 빨리 가겠죠. 근데 후진 산불은 바람을 반대 방향,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후진 산불은 느리면서 바람 반대 방향이고 횡진 산불은 수평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머리, 그 다음에 뭐 후진 산불은 불꼬리, 얘는 화두, 화미 이렇게도 부르는데 불머리, 불꼬리, 불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피해는 결국에는 얘는 빠르고 바람 방향으로 같이 하니까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크고 얘는 작고 횡진 산불은 중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전진 산불은 거시지표라고 부르고 후진 산불은 미시지표라고 부르는데 이 거시지표와 미시지표의 차이가 뭐냐? 말 그대로 거시지표는 표시 자체가 큰 거고 얘는 표시 자체가 작은 겁니다. 미시지표는. 그러니까 쉽게 관찰이 되고 얘는 쉽게 관찰이 되지 않고 그래 불의 강도도 세고 얘는 불의 강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죠. 바람을 따라서 쫙 직선으로 크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진행 방향이 표시되고 미시지표는 발화지점이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후진 산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진을 쭉 했다고 생각해봐요. 불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쭉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했다고 생각해요. 후진을 하면 원래 원점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발화지점 이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거시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수간과 줄기 부분에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이런 미시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암석 등 그 밑부분에서 불이 붙어야 미시지표가 되겠죠.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야화재 감식 지표는 임야화재를 뭘 할 때 감식을 해야 되는 지표들이 뭐가 있냐 보면 수평면에 V자 연소 형태가 나타난다. V자 연소가 나타나고 래핑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래핑. 화재 시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 진행 방향 반대 줄기에 탄화 현상이 발견되는 걸 래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본륜 줄기 지표, 흡인 지표, 불탄 흔적의 각도 지표, 그 다음에 수간의 화재 피해 지표, 그 다음에 보호된 연료 지표, 입의 수축 지표, 그 다음에 얼리게이터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얼리게이터링은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얼리게이터링은 불에 탄 흔적이 악어 등껍질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산림 화재에 대해서 영어를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얼리게이터링을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악어 등껍질처럼 생긴 그런 연소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화재 발화장소 조사인데 이 임야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발화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에 뭐가 원인이 돼서 또 시작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올격통 마땅히 어떤 순번을 해도 막 입에 턱 달라붙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올격통. 그래서 지역 분할 기법, 넓은 지역을 분할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올가미 기법은 나선형 방법, 나선형을 생각하면 올가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나선형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넓은 지역을 나눠서 하는 거고, 얘는 좁은 지역에서 나선형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다음에 격자 기법은 넓은 지역을 한 명 이상의 조사관이 조사할 때 유용을 하답니다. 그 다음에 통로 기법은 넓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쓰는 거고, 다른 말로 활주로 기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이 통로 기법입니다. 그래서 임야제 증거 표시는 임야제 증거가 발견하면 깃발 같은 걸로 이제 활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전에 다뤘던 전진 산불, 얘는 거시지표, 후진 산불, 얘는 미시지표 이렇게 되는데, 이 전진 산불의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진 산불은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 아니니까 청색, 행진 산불은 중간이니까 항색, 그 다음에 발화 지점 및 증거물 경우에는 하얀색 깃발을 꽂아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항공기 화재 조사라든지 선박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중요도가 위에 있는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기출로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간략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그 요약 정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다른 댓글로 보니까 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 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추가를 해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미리 그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